20주년이나 되었어 하는 20이라는 숫자에 좀 놀랐고요. 반가움이랑 고마움 이 두 가지 감정을 느꼈는데요. 와, 20주년이 됐구나. 위드가 내후년이면 20주년이어서 함께 그렇게 성장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NGO 봉사단 20주년의 보람과 성취를 같이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벌써 20년이나 됐구나. 이런 것도 세월이 참 빠르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KCOC NGO 봉사단에서 이제 활동하고 귀국단원으로 참여하게 된 박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코피온이라는 NGO를 통해서 14년도에는 네팔에 파견되었었고 또 15년에서 16년에는 에티오피아에 파견되어서 이제 총 3년간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 3년의 활동들을 기반으로 그때부터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생겨서 쭉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 관련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ODA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굿네이버스 탄자니아를 통해서 NGO 봉사단 1년을 이제 다녀온 김선호 단원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옥스팜 코리아에서 마케팅 앤 소셜 펀딩 팀으로 이 옥스팜 트레일 워커라는 100km를 4인이 1조로 기부하는 그런 걷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반적으로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선생님들과 이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불편함이 있으면은 이제 굿네이버스와 함께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가교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단법인 위드의 본부장 우지성입니다. 위드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2006년부터 외교부에 등록된 보건영양 전문 NGO고요. 봉사단 사업과도 길게 인연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2011년부터 단원을 파견해서 총 45명이 넘는 단원이 파견이 되었고 현재까지 코로나 때도 저희가 쉬지 않고 원격 봉사단도 하고요. 봉사단과 오랜 인연을 맺어오면서 참 좋은 기회도 많이 가졌고 많은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경험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김상우입니다. 2001년에 코이카 해외봉사단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해서 해외봉사단 국내교육, 현지 활동지원 코디네이터, 그리고 정부 파견, WFK 해외봉사단 사업 기획 및 모집 선발 업무를 거치면서 코이카 코디네이터, 영 프로페셔널, 다자협력 전문가, 그리고 UNB 봉사단 파견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KCOC 정책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신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0년에 KCOC에 입사를 해서 처음 맡은 업무가 바로 봉사단 관리 업무입니다. 4년 동안 업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의 이제 정책센터로 와서 대정부 옹호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봉사단과 관련해서는 그 청년들의 이 NGO 봉사단 활동들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경력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확대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죠. 우리 국민들이 해외봉사단 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를 다양화하고 시민사회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정부 파견 사업과 상호 보완적인 이런 장치로서 이제 이 NGO 봉사단 사업을 가져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003년 12월 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NGO 봉사단 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그래서 어느 국가에 우리 NGO 봉사단 처음 파견을 할 것인가 그 수요와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2004년 11월 경이었을 거예요. 굿네이버스를 포함해서 8개 우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우리 44명의 NGO 봉사단원들이 이제 9개국에 파견돼서 6개월의 NGO 봉사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NGO 봉사단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형화된 삶의 모습, 틀에 박힌 삶의 모습보다는 좀 다양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들이 다 한국 사회에서 정석적인 루트라고 생각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대기업에 취업해서 결혼하는 그런 루트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면접을 가서
들었던 면접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좀 눈을 해외로 돌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저절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간 NGO에 파견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이 NGO 봉사단 활동을 접하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드는 또 모체가 되는 다른 기관이 있고, 그래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다가 2010년쯤에 ODA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체 사업만 주로 했었거든요. 그 ODA 사업에 또 사업의 규모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단기로 나름대로 봉사단을 좀 이렇게 조금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단기로 가고 또 일은 많이 있고 또 장기로 좀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아쉬워하던 차에 어떻게 KCOC NGO 봉사단을 알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바로 신청해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도 이 봉사단 사업들을 관리하고 제가 마무리했을 때가 2014년이니까 거의 10년, 처음부터는 14년. 근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체계를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봉사단 활동 프로그램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하고, 특히 그 봉사단의 성과 관리하는 부분이라던가 봉사단원들이 현장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활동을 가지고 사회로 들어갈 때 어떤 역할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진로 멘토링이라든지 여러 연계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리고 보컬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포용력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도 그냥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저분의 삶은 저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좀 타문화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프리카를 제가 처음 NGO 봉사단 통해서 갔었거든요. 처음에 가기 전에는 정말로 미지의 뭔가 대륙, 내가 여기를 가볼 수 있을까? 이랬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더라고요. 사람들 다 똑같고, 오늘 아프리카 뭐 탄자니아에서 뭐 활동을 했었다 하면은 다들 엄청 놀라시는데, 비행기 시간이 좀 긴 것뿐이지 동남아 여행이나 아시아 뭐 다른 여행이랑 별 차이 없다고 봐요. 네. 세상이 그렇게 엄청 크지 않다. 다 똑같다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NGO 봉사단 사업이야말로 개발도상국 주민들과 함께 밀착해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실천을 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을 하고 그리고 또 세계의 시민의식을 스스로 장착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의 성장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업 경험을 함께 나누고, 왜 ODA가 필요한지, 개발협력 업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확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은 다양한 단원들을 파견을 하면서 동반자적으로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다양한 주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된다는 자체가, 그게 저희가 개발도상국가에 계신 분들하고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개발협력에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도 세워나가고 키워나가는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참 저희로 하여금 많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헤쳐나가야 될 그런 역경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관이 정말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또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서 지구촌이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세워가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기관으로서도
누군가 제가 주변에서 캐시오시 NGO 봉사단 관심이 있다 하면은 꼭 파견하시라고 정보도 막 드리고, 왜냐하면 정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하다, 이런 좀 연민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살면서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지? 구조적인 문제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의 주민들하고 같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소중하죠. 왜냐하면 현장이 없으면 봉사단원을 파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한테 현장이면서 동시에 파트너. 네, 그래서 이 NGO 봉사단이 성장하는 만큼 지역사회도 NGO 봉사단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의 필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큰 다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가의 작은 징검다리 정도, 네,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이 조금씩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곳에 더 필요가 있고 어느 곳이 지금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외에도 저희 기관이 맺고 있던 그 네트워킹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개발 NGO들이 우리 개발도상국에서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현장에서의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가 부분과 공공 부분의 상호 이해와 협의의 산출물이 바로 우리 NGO 봉사단 사업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특별히 현장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봉사단 관리를 맡으신 분들이 자주 바뀌거나 하지 않고 오랫동안 현지에 계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봉사단을 받고 또 이전에 봉사단 여러 명을 경험한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봉사단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향해 가야 되고, 또 같이 우리가 일만 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또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본부와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봉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보통 이렇게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파견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일들은 손이 많이 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관들이, 그리고 현지 지부장님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시는지를 저는 이걸 통해서 많이 느꼈는데, 사람의 가치를 두고 사람을 키우시는 일, 사람을 돌보시는 일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NGO 현장에서 다시 이 활동을 이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너무 드리고 싶고, 응원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파견 나갔을 때 그때 그 현장에서 무언가를 이 봉사단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아직 10년 전이라서 아주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 저희 동기들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현지에 있는 NGO를 방문하는 프로젝트를 신청을 했었고,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동기들이랑 함께 그런 NGO를 탐방을 하면서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이제 고민했었던 그런 NGO 활동과 그런 국제개발에 관련된 문제들, 사회 문제들 진짜 밤새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요. 2006년에 제가 베트남으로 가서 한 2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NGO 봉사단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그분의 얼굴에 변치 않은 미소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떻게 한결같이 저 미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도 우리 봉사단원들이
때론 힘들고 굉장히 버겁고 예상치도 못한 이런 난관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 미소를 갖는 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고 또 나의 초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미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소명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활동할 때 성노동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했었고 그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에 이제 미용실 개선 프로젝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때 지원을 했던 스맨이라는 여성 참여자가 기억이 납니다. 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제가 그분들의 가정에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이제 생활 모니터링도 하고 그 스맨과 스맨의 아들이 HIV 보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제 방문해서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참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그 가정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준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일에 치여서 현장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어떤 변화를 주는 사람일까? 이곳에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스맨에게 해주는 그 활동들을 통해서 아, 그래, 나의 이 작은 이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물론 제가 운이 좋아서 또 스맨과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는 게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 존재의 의미 자체도 또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사실 저희가 2년 정도 봉사단 파견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NGO 봉사단이 뭐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봉사단원의 활동들을 그렇게 눈여겨보시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동안 봉사단이 파견되지 않아 보니까 봉사단원들이 단순한 그 교육봉사 혹은 주어진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 있는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한국과 또 현지 국가 간의 교류를 하는 역할도 많이 했었고요.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도 많이 넓어지고 그런 게 이제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도 그러한 포용력을 확장하는 데에도 역할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다 활동하면서도 국내 난민 활동도 많이 했었고 동물권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고 비건도 실제로 막 한 2년 가까이도 해봤고 물론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도전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생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녀와서도 국제개발 스터디, 아카데미, 그리고 난민 활동, 공정여행 이런 것들로 하다 프로젝트와 함께 운영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그런 관심사가 되게 다양해졌던 것 같아요. 예. 원래 처음에는 국제협력 전반적인 이런 아카데미를 시작했었는데 이 안에서 뭔가 국내 난민에 대한 이슈에 좀 포커싱이 되면서 또 여기를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이 안에서 또 공정여행에 대한 또 관심사가 생기면서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사가 좀 더 넓어지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빈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저희가 가졌던 꿈이 내가 이 봉사활동을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넥스트 스텝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NGO 봉사단을 하면서 제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품게 되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진로로 이어져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와의 인연은 계속
네, 지속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에티오피아에 계신 분들과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좋은 기회로 또 에티오피아에 관련한 책을 낼 수도 있어서 또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작업한 책이어서 에티오피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NGO의 그 봉사단을 통해서 이 개발협력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그러한 길이 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NGO 봉사단을 하고 나서 NGO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말은 NGO 활동가, NGO 직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났던 학교, 어떤 전문가들, 어떤 기업들하고 또 연결되어서 또 그 나름대로의 국제개발 협력을 펼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현장 자체가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다. NGO 봉사단의 어떤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유연성과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을 할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다양한 경로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지역, 국가, 그리고 또 분야,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NGO 봉사단 사업만의 특유의 어떤 지역 전문성이나 또 섹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NGO 봉사단만의 특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4천여 명의 NGO 봉사단들이 참여했던 이 사업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NGO 봉사단원들이 직접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우리 또 국민들에게 같이 나누고 국민들이 이 개발 협력을 바라보는 시선을 또 굉장히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이 개발 협력 생태계에 자리 잡음으로써 우리나라의 ODA가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KCOC NGO 봉사단이 제 평생에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자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이 탄자니아 1년 이 경험은 아마 가장 큰 추억일 텐데요. 20년 동안 저뿐만 아니라 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유지해온 데에는 분명히 이 프로그램이 영향력 있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또 운영해오신 많은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축하의 메시지는 뿌듯하시겠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단 프로그램은 어느 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닙니다. 봉사단원, 현지 주민들, 파견기관, 그리고 KCOC, 코이카, 이 모든 주체들이 함께 협력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과이거든요. 매년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도 훌륭하게 성장하고 어쩌면 너무 일찍 성숙해버린 20살의 엠봉,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깊이 껴안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20주년을 맞이한 NGO 봉사단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NGO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름이 NGO 봉사단인 것처럼 앞으로도 NGO들과 함께 발맞춰서 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 산실로서 계속해서 발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KCOC 20주년 NGO 봉사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